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파일럿사의 V630J입니다. V630J는 국내 최초로 수입된 디젤 모터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파일럿사에서 제작을 하고 국내 모터홈 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모터홈 코리아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모터홈 코리아에서 구매하셨던 분이 중고 판매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차량을 제가 리뷰할 기회를 얻어서 리뷰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유럽 모터홈들의 회사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나와서 찍고 있는 플랜 BRB에서 수입하고 있는 리모르와 NK 카라반에서 수입하고 있는 엘락사의 모델, 그리고 GGR RV에서 수입하고 있는 롤러팀사의 제피론 모델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모델은 모두 트리가노 그룹에 속해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트리가노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오늘 리뷰하게 되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그룹에 속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재까지 봐왔던 트리가노 그룹의 차량과 또 어떻게 다른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프랑스 모터홈 특유의 또 매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리뷰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터홈 코리아에서 2022년식 V630J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부가세와 개별 서비스를 포함해서 1억 3,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는 6,360mm, 폭은 2,050mm, 높이는 2,580mm, 휠 베이스는 4,035mm입니다. 엔진의 재원을 살펴보면 현재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의 엔진 재원과 2022년형의 엔진 재원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이 차량의 엔진 재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2300cc 디젤 엔진에 160마력, 전륜 구동에 9단 자동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 연비는 9.5에서 11km/L라고 합니다. 2022년형 같은 경우에는 모터홈 코리아에서 엔진이 바뀌는 것을 공지를 했는데요, 기존 엔진이 2300cc 디젤 엔진의 160마력 모델에서 2022년형은 2200cc 디젤 엔진의 140마력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점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에 적용된 주행 및 안전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크루즈 컨트롤, ESP, ABS, 더블 에어백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두카토 베이스 차량이나 램프로마스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안전사양들이 부족한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2022년형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안전사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내에서 그런 안전사양이 높아진 차량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는 LED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세련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또 살펴볼 것은 차량의 범퍼가 차량 색깔과 맞춰져서 도색돼서 나온다는 점이 좀 더 차량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블랙 그릴로 적용돼 있어서 차량 외관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단에는 안개등까지 마련돼 있어서 안개 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를 살펴보면 일반 미러와 광각 미러가 두 개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근거리에 있는 차량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의 거울은 내부에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접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를 살펴보면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225에 75의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휠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이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잘 없는데 예쁜 디자인에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수석 쪽 출입문을 한번 열어보면 조수석 입구까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7c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은 오르기에 좀 편리한데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유럽 모터홈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 출입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는데요, 이 도어는 안전을 위해서 한번 중간에 걸렸다가 잠기게 돼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닫히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중간에 걸리게 됨으로써 사람이 끼거나 물건 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안전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는 이렇게 모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모기장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툴레 전동 스텝이 있는데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이드 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게 되면 밖으로 빼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다시 누르시게 되면 접어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이 이렇게 빼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사이드 스텝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더라도 접힐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으로는 어닝 등 겸 출입문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스위치도 여기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이 들어와서 출입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출입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손잡이는 오스통을 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손잡이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옆에 오스통을 비우는 그림을 해놔서 이런 것들이 또 프랑스의 감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뒤쪽으로는 청수통 주입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 등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수통 주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된 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통 용량은 110L고요 오스통은 80L,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은 19.3L의 용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수통과 오스통 용량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클래스 B 차량의 유럽식 모터홈들이 대부분의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사용하실 때도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2인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청수통이나 오스통 용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는 어닝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V630J를 구매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옵션 사항이고, 이 차량에는 옵션 선택을 하셔서 툴레 옴니스터사의 4m짜리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차량의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요, 4채널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 등을 선택하시면 후방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옵션 선택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는 현재 툴레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옵션 사항이고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으로는 모터홈 코리아의 소개 영상을 봤을 때 옵션으로 견인 장치가 선택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형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터홈 코리아에 문의해 보시고 견인 장치 옵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 도어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도어를 열었을 때 침실 밑쪽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 도어를 열어보면 가스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0kg 가스통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량에는 난방 시스템이 디젤을 사용하는 투르마 콤비 D6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쓰는 가스 버너 정도만 가스를 사용할 텐데요, V630J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짐을 실을 만한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가스통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통 하나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스 사용량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가스 수납함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고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수납함 도어에는 이렇게 곰으로 덧대놔서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 수납함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조작감도 좋고 양옆으로 LED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함 쓰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빈 공간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놔서 짜투리 공간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 수납함 반대편 조수석 쪽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청수통이 마련되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외부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 여기 외부 샤워기 호스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 샤워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기 관련된 장치가 있는 곳이라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630J 후면 쪽을 살펴봤을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차량 크기가 큰 편인 클래스 B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11자 베드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후면 침실 공간이 큰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일반적으로 가운데 통로가 있는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으로도 캠핑짐들을 수납이 가능하고 뒤쪽에서 물건들을 빼낼 수 있어서 캠핑할 때 편리하게 물건을 빼낼 수 있는 반면에 V630J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납함 공간은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지만 밖에서 어떤 짐들을 수납하거나 꺼내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V630J에서는 이 부분을 밀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만큼의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큰 짐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침실 공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 등받이가 서 있기 때문에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효과가 있어서 침실 공간에서 좀 더 여유롭게 공간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납 공간 자체가 좀 작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후면에 있는 것은
한전 이니쿠인데요. 이 차량에 적용된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설치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이 없고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현재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이 차량에는 800Ah의 인산철 배터리와 3kW의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등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행 충전기나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량이 표시된 부분이 없어서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이 관련된 시스템들을 옵션으로 적용 가능하시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630J에는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열어보면 카세트 토일렛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데포드사의 C430L이라는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용량은 19.3L입니다. 카세트 토일렛을 한번 빼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8L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과 달리 상당히 길쭉하게 생긴 카세트 토일렛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위쪽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카세트 토일렛 빼내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히터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히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630J에 적용되어 있는 히터 시스템은 트루마 콤비 D6라는 모델이고요. 연료는 디젤을 사용하고 최대 난방 용량이 6kW인 제품입니다. 총 3단계로 작동을 하고 2kW, 4kW, 6kW 이렇게 단계별로 용량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V630J의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바닥 난방까지 되고 온수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국내 유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가동 시에 좀 소음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럽 모터홈이나 미국 모터홈 등에서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트루마 콤비 시스템이라든지 알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가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충전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마 콤비 D6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시동 히터와 달리 소음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만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무시동 히터 대비해서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럽 모터홈들이 바닥 난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디젤로 난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방 용량 6kW는 이 차량의 사이즈에 비한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난방 용량이라서 사용하실 때 충분히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히터 용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옆으로 보시면 디젤 주입구와 요소수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연료통의 용량은 75L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트 듀카토 모델이나 램프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을 밖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연료 주입 시에는 편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듀카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연료 주입구에 락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연료를 넣을 때마다 락 장치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은 좀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V630J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살펴볼 텐데요. 거실 공간은 보시다시피 운전석과 조수석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4인이 둘러앉아서 여유롭게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거실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클래스 B 같이 제한적인 공간을 사용할 때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꼭 적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V630J에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보기 시트라서 뒤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2열 시트에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3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카시트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시트고요. 시트 전체의 길이는 91cm 정도 되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는 47cm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유럽 모터홈에서 적용하는 47cm의 길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성인 남성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 설치 가능하고요. 모기장도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레버를 열어서 창문을 원하시는 만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실에서 중요한 부분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90.5에 44cm 정도 되는 테이블 사이즈라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또 확장이 가능한 테이블인데 밑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내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테이블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시트까지 원하시는 대로 테이블 위치를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분리가 가능한 테이블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분리를 시켜주면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리를 접는 부분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하단에 있는 레일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 공간을 침대로 확장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받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침대 확장 옵션을 선택하셔야지 침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모터홈 코리아의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을 봤을 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없어서 현재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또 하나의 용도가 있는데요, 주방 옆에 있는 레일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거실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창문 쪽을 가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리개를 붙여주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항상 쓸 때마다 가리개를 꺼내서 붙여주고 또 쓰지 않을 때 접어놔야 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V630J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 이렇게 가리개가 내장이 돼 있고,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가리개들이 내장이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의 앞쪽으로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고,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리 쪽으로 조명을 비춰서 사용하시면 독서등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 위쪽에 짜투리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놔서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작은 짐들을 위쪽에 수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차량에 적용된 트루마 콤비의 히터 토출구가 거실 공간에만 4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춥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아래쪽으로는 220V 단자가 있어서 노트북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거실 벽면 옆으로는 USB 단자 2개도 있어서 핸드폰 등 충전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에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 수납함이라서 여러가지 물건들 수납하시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부장 밑으로는 스위치가 있어서 거실 공간 LED 등을 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12V 단자와 TV 단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공간에 TV 브라켓을 설치해서 TV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공간 위쪽으로는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명 없이 낮 시간에는 상당히 환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해키창은 이렇게 열 수도 있어서 환기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환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모기장 치셔서 벌레가 들어온 것도 막을 수 있고, 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녁 시간에는 가려두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수납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옆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서 주방 공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수전도 숨겨져 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 공간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 크기는 89cm에 42cm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수전 옆에는 이렇게 위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는 2구 가스레인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덮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확장했을 때는 이렇게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전은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는 대형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와 모기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요리할 때 환기시키시기에 충분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주방용품들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에도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필요하신 물품들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에 보시면 220V 단자가 있어서 가전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3개의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주방 위쪽에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옆에 있는 스위치는 간접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고, 마지막 3번째 큰 등은 전체 메인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이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하단의 수납장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잠금 장치를 열어주시면 아래쪽
아래쪽에 주방 관련된 용품들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를 당겨보시면 정말 재밌는 디자인인데,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서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 담아서 버리실 수 있겠습니다. 모터홈 주방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내장되어 있는 걸 처음 보는데 상당히 재밌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3개의 수납장이 있는데요, 현재 물품이 수납되어 있긴 한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즈의 수납함이 있고, 아래쪽에 좀 더 큰 사이즈의 수납함, 그리고 하단에도 대형 사이즈 수납함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의 핵심적인 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 냉장고를 살펴보면 데포드사의 T2090이란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총 90리터 용량의 냉장고고, 냉동실 용량은 6.1리터, 냉장실 용량은 84리터인 냉장고입니다. T2090의 작동 방식은 12V DC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스 B 차량의 냉장고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90리터 정도의 냉장고면 적정한 사이즈의 냉장고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으로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V630J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자레인지는 없는데, 전자레인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전자레인지가 제공되고 안쪽으로 220V 단자가 마련돼서 전자레인지 여기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자레인지를 놓지 않게 되면 위쪽에 옷 봉이 마련되어 있어서 옷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중간 판넬을 없앨 수가 있어서 긴 옷들도 수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도어가 이렇게 timber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은 69에 64에 높이는 187cm 정도 됩니다. 욕실 공간을 설명드릴 때 키가 크신 분들이 높이를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높이가 187이다 보니까 이 샤워실 공간 자체는 키가 아주 크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를 시키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별도의 모기장도 설치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샤워기 높이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키가 적당히 크신 분들은 여기서 샤워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씻으실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접이식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서 수전을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부분이 V630J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내시면 변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식 변기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에서 변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샤워할 때 상당히 걸리적거리고 공간을 크게 쓸 수가 없는데, 인출식 변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이 전체 공간을 샤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에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클래스 B의 유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세면대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건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시면 옆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 옆으로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서 안쪽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신다던가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 침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침실 공간은 11자 베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11자 베드가 적용되어 있으면 부부가 잠을 잔다고 했을 때 내가 몸을 뒤척이더라도 와이프는 좀 편하게 잘 수 있고 독립적인 취침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상당히 선호하지만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데, 클래스 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5.5m 정도의 길이, 그리고 6m 정도의 길이, 이 차량같이 6.3m 정도의 길이의 클래스 B 차량들이 대부분인데요, 클래스 B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크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 있게 다닐 수 있고 그런 컴팩트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5.5m 공간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 주차 공간에도 무리 없이 들어가게 돼서 기동성과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만, 실내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리 레이아웃을 잘 만들더라도 사실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게 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6m 같은 경우에는 길이 자체가 5.5m보다는 길기 때문에 실내 레이아웃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주차 공간에 되더라도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6.3m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11자 베드 구조는 또 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6m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6.3m짜리 모터홈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 기동성 측면에서는 길기 때문에 일반 식당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때 많이 튀어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11자 베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6.3m 레이아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확장을 하지 않았지만 확장을 하게 되면 길이 187cm에 폭이 180cm나 되기 때문에 클래스 B 차량들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자녀들과 함께 다녔을 때 취침 공간이 부족한 것들을 6.3m 레이아웃에서는 어른 2명에 아이 2명 정도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6.3m가 가지는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의 차량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항상 선택하게 될 때 고민이 되는데요. 저도 6m 유저지만 6.3m의 침실 공간을 보게 되면 6.3m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V630J 같은 경우에는 확장했을 때 이 정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옆쪽으로 차량을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뒤쪽도 창문을 내지 않고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받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다는 것은 후면 침실 공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의 높이는 1m 정도 돼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두고 눕게 될 텐데 일어났을 때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쪽 부분을 좀 더 높게 설계한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장이 있는 곳의 높이는 90cm 정도 돼서 여기에서 머리를 펴고 앉지 못하겠지만 수납함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생활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양옆쪽으로는 이렇게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 모기장 마련되어 있고요. 머리맡으로는 USB 단자가 있어서 핸드폰 등 충전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침실 공간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각각 양옆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도 동일하게 창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단으로는 USB 단자가 아닌 220V 단자가 적용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공간 벽면에는 침실 공간 메인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와 간접 조명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상단으로는 총 5개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두 열어보면 수납장들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후면 수납장은 좀 더 큰 크기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 운전석 쪽 뒤쪽에 침실 공간에도 이렇게 2개의 큰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 위쪽으로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어컨도 옵션 사항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메틱 해리어 라이트 제품이 적용되어 있고요. 냉방 용량이 2413W고 난방 용량이 2421W 정도 되는 에어컨입니다. 사실 도메틱 해리어 라이트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의 모터홈에서는 충분한 에어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침실 공간의 확장을 보여드리면 이 아래쪽에 침실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판넬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침대 확장을 위해서는 확장을 위한 판넬을 아래쪽에 끼워 주시면 되고요. 판넬을 끼워 주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매트리스를 이 공간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침실 하부에는 수납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런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 하단에는 또 이런 큰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도 옷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차량 내에는 옷장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 발이 있는 쪽으로는 이렇게 옷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위쪽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좌측에는 차량에 적용된 트루마 콤비 히터의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부인데 청수통 게이지, 그리고 오스통 게이지, 그리고 전체 조명에 대한 부분, 워터펌프, 그리고 옆으로는 인버터의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모터홈 코리아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인버터
인버터 컨트롤부가 있어서 인버터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가장 오른쪽으로는 이 차량에 적용된 800A의 인산철 적상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 컨트롤 판넬 옆으로는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트루마 콤비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있는 것은 메인 스위치라서 내리게 되면 전체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가죽 시트로 마련되어 있어서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뒤쪽에 있고,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옆에 달려 있고요. 앞뒤로 조절하는 것은 밑에 있는 레버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은 이렇게 앞뒤로 조절은 되고 위아래는 조절 안 된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형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헤드룸 공간은 상당히 높게 마련되어 있어서 키가 크신 분들도 운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운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좌측으로는 음량 관련된 버튼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통화 관련된 버튼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속도계가 있고요, 오른쪽에 RPM 게이지, 아래쪽으로는 연료 게이지와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있고요, 가운데로는 트립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 쪽으로는 사이드미러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파워 윈도우 버튼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차량 문 잠글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운데에는 라디오, USB, 블루투스,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는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해 보이고요. 하단으로 보시면 공조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수동 공조 장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보시면 비상등 버튼이 있고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 자리와 USB 단자, 12V 시가책 단자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대형 컵홀더와 핸드폰 등 꽂아 두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럿의 V630J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V630J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난방 시스템이 트루마 콤비 D6가 적용이 돼서 가스 충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여겨졌고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방 확장이 되는 부분과 화장실 변기를 인출식으로 해놔서 화장실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 전체의 길이가 6.3m나 되다 보니까 11자 베드가 적용돼 있고, 확장시에는 더욱더 큰 침실 공간이 마련이 돼서 여유로운 침실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뒤쪽에 캠핑짐들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캠핑짐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견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견인 옵션을 선택하셔서 외부 수납함을 사용하시면 그런 단점들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